영암의 돼지 농장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팔 노동자와 최근 나주에서 드러난 스리랑카 노동자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뒷북만 치는 정부의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화재로 가동이 멈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오는 10월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갑니다. 한평에 지어질 새 공장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절차에 들어갑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닷물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를 염려한 어민들이 고생해서 키운 물고기들을 긴급 방류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친환경 지표종인 긴꼬리 투구새우가 장흥의 유기농론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 영암의 돼지 농장 업주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네팔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도 이주 노동자 사업장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뒷북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반복되면서 예방 중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팔 이주 노동자 뚫 씨는 돼지 농장에서 6개월 동안 사장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 신고는 경찰과 노동당국에서 묵살됐고 뚫 씨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사장의 강요를 따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뒤늦은 근로감독과 수사로 동료 노동자들도 뚫 씨와 같은 폭행과 임금체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방 차원의 감독은 없었고 사후 감독만 이뤄진 겁니다. 사업장에서 못하고 있으면은 노동부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도 안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KBC가 뚫 씨의 인권 침해 사건을 보도한 이후 뒷북 감독이 진행됐지만 외국인 노동 권익 침해는 여전했습니다. 완도의 양식장과 순천 제조업체에서는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았고 여수의 두 사업장도 강제로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연차 수당을 떼어갔습니다. 광주에서도 영농법인과 제조업체 5곳에서 체불임금이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전남의 외국인 노동자는 6만여 명을 넘어섰지만 지역 근로감독관은 48명뿐입니다. 감독관 1명이 사업장 1,100여 곳을 맡으면서 농축산업 어업 현장에 대한 관리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농축수산 분야 전담 감독팀을 만들고 사업주에게 인권노동법 의무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야 뒷북 감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팔인 노동자 뚫 씨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선 상시 근로감독과 인권 중심 노동 정책이 시급합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가 무색하게 노동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비롯해 의료 지원까지 해오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지원센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의 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한때 연간 3천 건까지 상담을 진행했지만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며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여수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통역 인력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연간 4천 건에 달하던 상담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1명 남은 상담사가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만 겨우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없애버렸어요, 그 자체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그 지원센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저도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려고 이제 사회복 공동 모금에 여러 단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난 2023년 정부가 전국 9개 거점 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 등 전국의 9곳 거점 센터만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예산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임금 체불 등 노무 상담은 물론
한국어 교육과 의료봉사 등 그동안 해오던 지원 업무도 축소됐습니다. 임금체불 그리고 부당해고 많이 당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원소 상담회를 진행하지만 근데 그래도 너무 길어요, 기간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 아니면 변호사. 절반밖에 안 되는 센터 운영 예산도 내년까지로 한정돼 당장 2년 뒤 운영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지원센터를 정상화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선 전남도 권역별 차원에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의 이주 인권 단체들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지게차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정부에서 후퇴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을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난 5월 화재로 가동이 멈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오는 10월부터 다시 가동됩니다. 한평에 지어질 새 공장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화재 이후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의에 나선 금호타이어가 오는 10월부터 공장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의 설비를 활용해 하루 6,000번 수준의 생산을 우선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평 신공장은 연간 530만 본 생산을 목표로 2028년부터 가동을 위해 본격적인 건설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 현재 광주 공장의 부지 매각이 완료되면 1공장은 한평 신공장으로 이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장 화재 이후 재가동과 신공장 이전 등에 따른 구조조정 없이 현 구성원에 대한 고용 보장도 합의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지 15만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불에 타 공장 가동이 중단돼 왔습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사측이 광주공장 기반을 축소하고 해외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공장 부지는 신속히 매각해 한평 빅그린 산단으로 공장을 완전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로 금호타이어 재건 로드맵의 기초 틀이 마련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현창 전남도 의원이 집중호우 때 가동되지 않은 구례 배수펌프장의 과실을 명백히 밝히고 보상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 사업비 900억이 들어간 치수시설이 준공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며 전력 공급 문제를 포함한 배수펌프장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안전감찰팀을 구례군에 보내 집중호우 당시 구례군 마산면과 토지면에 있는 배수펌프장 4곳의 미작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행위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 전원과 반윤리 행위로 비판받은 윤리특위 위원들 일부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등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 9명 전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리특위에서는 논란의 당사자인 3명의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예결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과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고 윤리특위에서는 일부 시 의원들의 일탈 행위 전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닷물도 뜨겁게 달궈지면서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를 염려한 어민들은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들을 긴급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항에서 100길로 30분 거리에 떨어진 화태도 앞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우럭을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폭염에 바닷물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고수온에 약한 우럭을 긴급 방류하는 겁니다. 벌써 고수온이 벌써 여기가 28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30도가 넘었으면 폐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30도 이전에도 이미 폐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수 바다수온은 지난 7일 고수온주의보 발령 이후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양식 물고기 폐사 가능성이 커진 28도까지 육박하면서 어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들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바다양식장 8곳에서 물고기 60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습니다. 보상액이 한 마리당 600원으로 많지 않지만 집단 폐사 불안감에 방류를 신청하는 어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작은 이 생선만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중간고기도 이렇게 긴급 방류를 좀 건의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 큰 고기는 사전 출하를 통해서 어민소득을 증대하고 또 어장 환경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바다의 불청객인 적조와 해파리 발생 가능성도 커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최근 잇따른 사망 사고를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받은 포스코 ENC에 대해 광주시의회도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ENC가 성능 미달 설비로 약속된 폐기물 처리 의무량을 소화하지 못했으면서도 위탁 처리비로 2,10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ENC는 올해 5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쌀 시장 개방은 농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는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한민국 농업의 최후보루인 쌀 산업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식량 주권의 전면적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연합회는 200만 농민과 국민의 식탁을 담보로 하는 굴욕 협상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사업 공모에서 부산과 인천, 경기 시흥 등 모두 9개 지역과 경쟁했으나 경남 통영, 경북 포항에 밀려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돌산읍 무술목 해수욕장 일원을 청사진으로 공모를 신청한 여수시는 이달 초 각각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받았지만 탈락하면서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친환경 지표종인 긴꼬리 투구새우가 장흥의 유기농 논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뿐 아니라 풍년새우와 토종 우렁이 등 다양한 식생이 확인돼 친환경 농법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년 이상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있는 장흥의 친환경 농업단지. 모가 생기 넘치게 자라는 논에 긴꼬리 투구새우들이 바글바글 사방에서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로 몸속에 투명한 풍년새우도 쉽게 눈에 띕니다. 유기농 논에서만 발견되는 긴꼬리 투구새우와 풍년새우 개체수는 어림잡아 수천 마리. 유황 뿌리고 했더니 금년 모내기하고 3일 만에 여러 가지 새우가 나온 거예요.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그 대신 친환경 유기농 한 놈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애는 처음입니다. 긴꼬리 투구새우와 풍년새우가 논 곳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거의 10년 만입니다. 화석 생물인 긴꼬리 투구새우는 수년간 마른 채 잠을 자다 조건이 맞아야 깨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논바닥을 긁으며 잡초의 싹을 먹어치우고 풍년새우는 수십 개의 다리와 긴 꼬리로 논바닥을 휘저어 잡초가 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연농법의 조력자이자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파수꾼인 셈입니다. 긴꼬리 투구새우와 풍년새우의 서식은 친환경 농업이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기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며 몸 길이가 3, 4cm에 불과한 긴꼬리 투구새우의 귀환.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전남에 큰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 분야 국제행사 유치와 동복댐 수문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영산강 수계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개최 도시로 여수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진도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꿈키움 학생교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진도군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중고등학생 1000여 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절반씩 부담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023년부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남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남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해남 땅끝 햇살은 찰지고 윤기 나는 밥맛으로 지난 3월에는 일본 시장에 첫 수출돼 2톤이 전량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장흥의 아르미쌀, 우수상에는 영암 달맞이쌀 등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힘쓴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폭염 속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냉방비 9억 5천여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447개 모든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도록 각 경로당에 30만 원씩 부식비도 지원했습니다.